처음으로 NLL이란 우리 영의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은 어제 하루에만 미사일 20여 발과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하면서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비밀리에 제공했다는 미 백악관의 발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앞서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거, 이건 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사실은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요. 예. 공식적인 협력은 사실상 그간 없었던 모양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이후 소련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진 상황이었고 되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방 외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러시아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군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 비밀리건 아니건 간에 이거는 결국 북러의 군사 협력이 사실상 이렇게 재건되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 굉장히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요. 북한이 전달을 했으니까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인력 간에 좀 더 사람들 간의 교류도 생길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를 만에 하나 북한에 이전할 때, 그다음에 북한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들 사실은 다 대부분 러시아제를 역설계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조금 더 제대로 된 기술 같은 것들이 전달될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일단 미국에서는 포탄의 수량과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측으로 보냈다는 그 포탄의 수량과 규모는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보냈다는 규모와 수량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미 측에서 정보가 흘러나올 때 나온 얘기로는 수백만 발을 구매했다라고 표현하고요. 뭘 구매했느냐? 포탄, 로켓탄, 탄약 같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구매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가 분명히 생산 역량이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최신의 탄약과 로켓탄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도입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 얘기가 나온 시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전해진 시기를 봤을 때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전쟁을 하면서 최신 장비들을 많이 잃다 보니까 치장해놨던 구형 장비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지금 전선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2mm 야포라든가 130mm 야포, 혹은 122mm 다연장 로켓탄 이런 거 같은 것들은요. 러시아가 재고가 많지 않을 겁니다. 되려 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일 것이고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탄환들을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게 기본적으로 지고 있는 차관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북한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기 결례니까 무역으로라도 또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위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결이 1718호 이게 2006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1874호 이게 2009년에 나왔습니다. 각각 1차, 2차 시험 때 나온 건데 이 내용의 핵심은 무기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위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요, 이런 얘기들과 함께 이렇게 이 북한이 그 러시아로 무기를 넘겼다라는 얘기와 함께 네. 재무부, 상무부가 주축이 돼서 이거에 관한 제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북한에 대해서 역대급 제재가 될 텐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은 북한 대부분 회사들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중국 쪽 업체로 튈 가능성이 더 많다.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 세컨더리 세컨더리 네. 보이콧, 그렇죠. 같이 연결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회사들까지도 같이 묶어서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고강도 도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예. 쐈습니다. 뭐 10시간 동안 대공 탄도미사일 25발, 방사포 100여 발을 쐈거든요. 6.25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큰 도발은. 예, 일단은 단일 발사에서 하루 발사하는데 탄도미사일을 25발까지 쐈다.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사례로는 2014년 3월 말 정도에 거의 한 20여 발씩 한 3일 정도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건 사실은 구형 로켓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그런 정도 성격이 강했습니다만은 예. 특히 뭐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실전적인 어떤 그 뭐 공격들이라는 것들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NLL을 넘어서 미사일이 그것도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거는 정말 계속 지금 지적한 거지만 최초의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 미사일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뭐 사실 북한이 각도를 조금 더 조절하거나 탄도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그냥 곧바로 우리 도서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거의 직접적 도발에 가까운 굉장히 중대한 그 위반이다. 네.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연평도에 이제 떨어졌던 것들은 이제 미사일이 아니라 포탄이었던 거죠. 예, 방사포탄, 그러니까 결국 로켓탄이긴 한데 아마 제 기억에는 122mm 방사포탄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로켓탄과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는 유도가 되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가 얼만큼 거리가 되냐의 문제고 파괴력도 당연히 미사일 쪽이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뭐 남으로 넘어와서 공격한 것들 뭐 포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억하시면 2018년 예. 8월에 북한의 그 포격 도발 우리 그러니까요. 그 대북 방송에 대한 포격 도발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자, 이런 이외에 탄도 미사일은 정말 처음인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미사일이 이제 유도가 가능한 거는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셨는데 울릉도 쪽으로 나가오다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는 그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미리 계획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게 탄도를 보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이 북한이 지금 이제 쏜 것이 제가 추정하기는 KN-23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스커드를 대신해서 북한 미사일의 주력으로 차기 주력으로 이제 지금 생산을 해서 배치를 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여태까지 발사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거의 15차례 이상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을 쏠 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굉장히 낮은 고도를 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김정은이 뭐 얘기를 할 때 이 미사일을 가리켜서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를 가진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평도란다 예. 울릉도까지 거리가 원주에서 거리가 한 35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요, 한 고도 한 30 정도의 높이로 해서 공격하면은 충분히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지난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북한이 핵운용부대 훈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미사일을 계속 쏘지 않았습니까? 이때 350에 30 정도로 날아간 이 미사일들이 바로 이 KN-23이었고요. 그렇게 쐈으면은 아마 정말 울릉도로 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쏜 것은요 보니까 고도가 100km, 그래서 떨어진 게 한 200km 조금 예. 못 되게 해서 떨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부러
각도를 원래 저각으로 쏘기로 만들어진 미사일을 일부러 고각으로 쏴서 떨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일부러 우리를 보라고 자극하고 그다음에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협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탄도미사일 도발도 있었지만 포탄 도발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발을 하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역을 포격 도발 같은 그 지역을 봐야 되는데요. 예. 결국 이제 그 NLL 완충구역에 포탄이 이제 낙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NLL 쪽에서의 포격 도발이 지금 사실 그 10월 중순부터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군은 이 부분을 남북 군사 합의의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자제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실 이제 이 미사일 도발은요. 네. 사실 핵 도발의 성격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거기에 핵을 넣어서 쏘겠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포격 도발은 결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도발에 가깝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핵과 재래 무기의 혼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도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뭐 어제 오전에 뭐 한반도에 이제 공습 경보라는 자막이 온 뉴스에 이제 뜨면서 온 국민들이 이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특히 울릉도가 굉장히 비상이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나오는 이제 보도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정말 공습 경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공습 경보가 울린 지 10분 정도 있다가 대피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 이 방금 말씀하신 그 탄도 미사일이 그 원주에서 이제 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날아오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원주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넘어가면은요. 아마 저도 좀 계산을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예. 5분 이내에 낙탄 대략적으로 가능합니다. 5분 이내. 그렇다면 10분이 걸렸다는 거는 늦었다는 거네요. 이미 실제 만약에 날아갔다면 늦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비상대비 쪽에서 이제 이것을 담당을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여기서 노력을 그간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뭐 핵 민방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도 있었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핵 민방위 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를 해줘야 될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대놓고 핵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뭐 네. 예전에 막 뭐 공습 훈련하고 하면은 막 이렇게 네.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핵 민방위를 네.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네.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북한이 조금 전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 이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또 쐈네요, 북한이. 사실은 예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아마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우리 비질런스 스톰 훈련이 계속되는 네. 기간 동안 계속 발사를 할 것이고요. 긴장을 최대한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린 지지 않았다. 우리는 겁먹지 않았다. 사실은 아마 지금 북한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이 비질런스 스톰 훈련 자체가 240대 항공기가 동원이 돼서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 항공기들이 하루에 뭐 이 정도 숫자면은 한 1,500, 1,600 소티 정도, 600회 비행 정도가 가능한데 네. 그럼 여기에 뭐 폭탄을 갖다가 한 2톤씩 달고 떨군다고 한다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사실 지금의 이 공군력이 정말 진심으로 무장을 하고 북한을 공격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초토화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북한은 우리는 뒤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이 좀 표현이 좀 너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왜 겁먹은 개가 열심히 짖듯이
지금 그런 모습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강도 높은 도발을 할 수도 있는데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런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충분히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제 미사일 그 NLL 넘어온 것이요. 예. 그러니까 NLL 넘어와서 사실 우리 영해는 안 떨어졌지만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영해는 해안속도 12해리까지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또 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키는 접속 수역까지는 24해리인데 거의 거기에 거의 근접한 57km면 거의 근접한 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인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있는 것은 이 미사일이 탄도 방향을 봐서 날라온 예. 방향을 보면요. 우리 영공을 통과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미사일 발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요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초에서 사실 지금 화면상으로 나오지만 속초에서 한 57km 그 예. 바다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예. 저 정도면 사실 뭐 설악산 날씨 맑은 날은 설악산 위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가 아닌가요? 뭐 아마도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겠죠. 뭐 아마 예. 그렇게 눈이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자세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쨌거나 이것은 네.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자 북한이 지금 저런 식으로 우리 뭐 아무리 영해 바뀌러 가지만 쏘는 것들 계속 허력하게 되면요. 계속 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네, 북한이 그런데 사실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우려로 예. 두려움으로 이렇게 도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 저희는 지금 애도 기간이거든요. 예. 이 애도 기간에 이렇게 도발을 계속해서 감행하는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네 자국민들이 굶어가면서 미사일 만드는 것을 신경 쓰지 예. 않는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공무원을 불태워 죽인 예. 그런 정권인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군 훈련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어저께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예. 그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북한 쪽으로 이제 발사를 했잖아요. 예. 자, 물론 뭐 바다로 떨어뜨렸지만 예. 자, 그것이 이제 북한 쪽에 충분히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탄도미사일을 쏜 네. 거 보면 그다지 이제 북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겁먹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 사실은 그런 걸 겁니다. 이게 실제 자신들에게 미사일이 날아올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돼야지 겁을 먹겠죠.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법과 질서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기준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뭐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름의 계산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은 매뉴얼대로 잘 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대응이 네. 좀 더 다른 성격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려 드러나는 것이죠. 예. 네, 결국 이 모든 도발이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가는 길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건 예정이 된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작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김정은이 되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전략 핵의 고도화, 그다음에 전술핵의 실전 배치. 전술핵의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가 있는 것들이 그 전술핵을 실어 나를 운반 수단, 그러니까 예. 미사일과 그걸 발사할 플랫폼 이걸 다 보여준 거고요. 지금 당장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미사일들의 실을 탄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탄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7차 핵실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그간 7차 핵실험을 할 기회는 나름 꽤 있었다고 봅니다. 예. 최소한 2-3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북한이 하지 않고 사실 그 기회가 더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북한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뭐냐면 2016년과 17년 5차, 6차 핵실험할 때는 사실 거의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일정에 따라 갔지만은 네. 지금 현재 2022년 일정 내에서 7차 핵실험을 곧바로 실행할 만큼 스무스하게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것이냐. 지금 우리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다 됐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건 핵실험을 하는 실험장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요. 정작 필요한 핵탄두
그다음에 이 핵탄두를 기폭하라고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 정치적인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완벽히 준비가 됐는지 아마도 그게 준비가 될 때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되려 지금 당장 핵실험 가능성은 되려 지금 북한의 행동을 네.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니겠냐.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지금 여태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북한이 도발한 게 이제 탄도미사일 25발 그리고 포탄 100여 발이면 우리가 얼추 계산하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썼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북한이 그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여력이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네. 북한은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훈련을 해야 할 안보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뭐 이 비즈니스 스톰 훈련 예. 같은 것들이 갖는 가치 혹은 우리 호국 훈련이 북한에게 주는 압박감, 그다음에 북한 스스로 내부에서도 결국 이러한 정도의 과도한 군사 훈련과 행동이 없으면 정권 자체가 유지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이 겹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